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용산구 청파동 일가에 네,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네네. 그 향후 전망, 그거를 알고 싶어요.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용산구 청파동 일가 132-1번. 131-1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그리고 네네. 을지로 5가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을지로 5가 20-1번지 정건 벨라지오. 아, 정건 빌라지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 일단은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131-1번지 단독주택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네. 중구 을지로 5가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장건 네. 빌라지오 이렇게 두 가지 물건. 향후 전망. 청파동 일가 132-1번. 아, 132-1번지. 132. 네, 132-1번지. 예, 예. 네, 두 가지 물건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사님도 주소 함께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지역에 부동산은 잘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기쁨의 웃음을 남발하시는데. 이 청파동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에요? 28년 됐는데요. 아, 오래되셨군요. 네. 근데 좀 찾아보니까 땅이 긴 모형으로 돼 있네요. 기? 그러니까 길가에 길게 이렇게 걸쳐 있는 모형으로 돼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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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요? 이쪽 보시면 일단은 서울역 쪽에 좀 가깝고 서울 역세권 개발에 좀 영향이 더 지대할 것 같고요. 일단 청파동 거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네. 청파동을 그러면 28년 정도 되셨다고 하면 네. 이거는 투자 목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필요해서 사셨던 거네. 그죠? 눌러 살았던 거죠. 네. 그런데 참 근데 운 이제는 좋은 데 떠나야 사셨네요. 되나? 말아야 되나요? 아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데 사셨던 거죠. 예. 네. 살아오시면서 별로 빛은 못 보셨을 거고. 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웬일이야. 막 너도나도 용산 하니까. 네. 그죠? 너무 기쁘죠? 네. 근데 그 기쁨이 좋을 것 같고요. 아, 대표님 괜찮아요? 가지고 가죠? 그럼요. 가져가셔야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아, 그러면 재개발 같은 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한번 중장기적이라도.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네. 단지 그냥 여기가 재개발 될까요? 말까요?라고 한다면 재개발 되겠죠. 예. 근데 그 시점이 언젠가가 궁금한 거고. 네. 그런데 그 시점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만 청파동에 있는 지금 시청자님의 주택만 딱 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 주변이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될까 과연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까라는 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은 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개발 계획들, 개발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서울시의 넘버원인 것 같아요. 가장 그래요? 많아요. 일단 워낙 터 자체가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너무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너무 그냥 낭비하는 거라고. 이 소중한 국토를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넓은 나라도 아닌데 네. 굉장히 토지 자체를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당연히 개발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용어로 개발 압력이라고 해요. 네. 그 개발 압력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더 세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서울역 주변으로만 하더라도 네. 서울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상점벽해식으로 많이 개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개발이 돼 있는 여기 한강로 따라서 저기 삼각지 지나서 한강대교로 넘어가는 요 길을 한강로라고 해요. 네. 이 한강로도 지금 아마 길 건너를 보시면 옛날 그 대일학원짜리들 서울역 옆으로 해서 네. 그 후암동 초입 쪽으로 해갖고 지금은 거의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이 높은 빌딩들만 서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업무타운들이거든요. 예. 앞으로 한강로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어마어마해지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일자리들이 그만큼 생기고 기업 유치들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면 일자리들이 네. 많아진다고 하면 네. 이 배우 주거로 쓰일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청파동 원효로 일가 이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너무 난잡해 있고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돼 있지만 네. 이것들을 그냥 싹 밀어갖고 고밀도 직접 개발이라고 하는데 네. 건물을 높이 쪽쪽 아주 예쁘게 안정적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쾌적하게. 네. 네. 지금은 보시면 시청자님이 저보다 훨씬 뭐 거의 30여 년 가까이 살아왔으니까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이 동네 보시면 네. 주택이 토지들이 맹지들도 많고 네. 사실 길거리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쪽에 집들도 많아서요. 거기는 새로 네.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시멘트,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나중에 누전돼 가지고 집은 오래돼 있죠. 노후돼 있는데 나중에 그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럼 소방차들도 못 들어가요. 그런 데들은. 네. 그러면 그렇죠. 인재가 되는 거거든.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런 게 겁나서라도 음. 이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막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 권역을 좀 넓게 해가지고 싹 밀고 하니까 준비 기간도 오래 길리고 또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도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20 몇 가지, 뭐 23가지, 24가지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네. 다 규제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정책 중에는 또 지원해 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는 그 정비 사업 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옛날에 흔히 하면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만 그냥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시청자님 주택을 끼고 나서 이렇게 도로 따라서 이렇게 권역이 모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관여를 못했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냥 시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진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막 요 사업을 그냥 개인 입맛에 맞게 좀 그러다 보니까 비리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원래 처음에 목적대로 가지 못했던 이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게 올해 7월 달에 좀 개정이 되고요. 또 12월 11일자로 해서 네.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 지역주택 조합을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이제 관여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좀 편한 말로 장난질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아진다고 이제는. 네. 그러면 이렇게 알토란 같은 지역에 네. 이렇게 노후된 주택으로 과연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네. 네. 지금 30여 년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제 네. 판단에는 앞으로 더 보유하고 계시면서 네. 그냥 뉴스만 보고 또 이렇게 우리 저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 이 프로만 지켜보더라도 용산의 네. 변화를 아마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고민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고요. 네. 궁금하신 게 재개발이라고 했다고 하면 네. 특정 날을 제가 찝을 수는 없겠지만 재개발이 만에 하나 굉장히 더디게 된다고 해도 네.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굳이 매도할 일은 필요가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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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을지로 쪽에 네. 그 벨라지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을지로 5가 그 사거리인가요?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 코너. 네. 그죠? 신한은행 건물. 맞아요. 지금 제가 여기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고요. 네. 여기 대로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코너짜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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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피스텔을 얘기할 때 항상 네. 그 번화한 곳에 일자리 많은 곳에 네. 그냥 사람들 진출입 좋은 데 있으라고 있는 오피스텔은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자리는 잘 잡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8월 달에 했어요. 아, 얘는 올해 하신 거예요, 그럼? 올해. 와, 한 30년 동안 변화 없으시다가 이번에 하신 거네요, 그럼?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1억 2천. 1억 2천이요? 1억 2천에. 1억 2천에 지금 월세 얼마 나오죠? 55만 원. 55만 원이요? 500에 55만 원. 55만 원, 보증금은 한 500만 원 하겠네요? 네네. 그러면 55만 원. 대략 때려도 5.5%, 한 5%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수익률 자체가.
수익률은 좋은 거예요, 대표님? 좋죠. 네. 당연히 좋은 거고요. 네. 이 수익률 자체가 여기가 응. 떨어지지를 않을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몸통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오피스텔을 살 때는 네. 차익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 주변이 예를 들어서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거나 네. 임대 수요가 확 이렇게 뭐 주변이 막 개발돼 가지고 이쪽으로 뭐 여기 들어서 갖고 이 역 앞으로 해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거나 이렇게 네. 되면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응. 월세가 55만 원에서 60만 원, 65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올라가야 얘가 1억 3, 뭐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월세가 올라가야 해요? 이 월세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어진 연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뭐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좋은 투자 품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어차피. 네. 어차피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 적어도 2년은 충분히 갖고 가세요. 2년요? 네, 2년 정도 충분히 갖고 가셔도 네. 계산하기 편하게 6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6, 2, 12, 720만 원이 1년에 버는 거잖아요. 네. 2년이면은 뭐 7, 20, 한 1,500만 원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그냥 용돈 삼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네. 만약에 2년 뒤에 이거를 매도한다고 해도 네. 한 1,000만 원 올려서 매도하시든가. 아, 네. 그렇게 해서 어찌 그냥 됐든 계속 청파동에 가져가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벨라지오를 어찌 됐든 얘를 먼저 매도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업무용인데요. 업무용이세요? 지금 주거로 네, 쓰고 있지 업무용으로. 않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로 쓰고 있지 않냐고. 임차인이. 네. 사무실로 쓰고 업무용. 있어요? 네?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 그냥 투자 품목으로 잘 그래요?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청파동 주택에 대해서 아무 해를 끼치지는 않고요. 네. 뭐 한 30여 년 동안 그냥 잠자코 앉아 계시다가 좋은 물건 사신 것 같고요. 네. 일단 2년 정도는 그냥 걱정 없이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년 뒤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